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생들이 봉은사 등등 절을 찾아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말려요. 네 이놈들! 여기 감히 어디라고 지금 난동을 부리는 것이냐? 누구겠습니까? 조선 유일한 권력을 쥔 환관 내시 박한종이죠. 박한종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야, 빨리 가가지고 우리 또 박한종 그 선생 데려오라고. 네 이놈들! 여기 지금 어딘 줄 아느냐? 우리 문정왕후께서 직접 국립사찰로 정한 봉은사다, 네 이놈들! 그래가지고 유생들이 와가지고 난동을 부릴 때마다 사찰 측은 박한종한테 연락을 하고 박한종은 당연히 달려와가지고 사찰을 보호해주고 이랬습니다. 딱 명분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사찰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문정왕후에게 지금 대드는 것이다. 누가 그 말에 깨갱깽깽 안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 문정왕후가 도첩제도 부활을 하고 또 승과시험, 스님들 자격시험도 부활을 했잖아요. 이 승과시험, 스님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명대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 협상을 했던 사명대사, 의병이기도 하시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왕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라 꼴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니죠. 백성들만 괴로운데 하필이면 그때 또 이 흉년과 가뭄이 세트로 밀려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어져요. 근데 이때 지금의 경기도 북부 남양주 사우스 위스키 남양주 여기에 한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임꺽정. 워워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라마 영화의 임꺽정이 맞긴 맞지만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백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 내가 소를 잡습니다. 에이 팍! 도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백정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있고 백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임꺽정도 백정이었는데 소 잡는 백정이 아니라 갈대를 꺾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광주리도 만들고 삿갓도 만들고 약간 간의 수공업 그거 삿갓을 만들어서 팔던 백정이었어요. 임꺽정이.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수사 조선왕실의 박시현 김씨 여기가 골목 상권까지도 진출한 거예요. 지금 저기 갈대 꺾어가지고 삿갓 만들어 파는 거 꽤 짭짤하게 돈이 벌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꿀꺽해야지. 해가지고 지금 이 임꺽정이 삿갓을 만들어 팔던 갈대밭도 오늘부터 이 갈대밭은 다 내수사 것이야. 그러면 당연히 임꺽정 등등등 이 갈대 꺾어가지고 물건 만들어 팔던 백정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이오? 너희들 우리한테 갈대 사면 되잖아. 무엇이요? 지금 무료로 그냥 공짜로 벌판에 널려있는 갈대를 지금 우리가 꺾어가지고 지금 삿갓 만들었는데 그걸 돈 주고 사란 말이요? 싫으면 말고 된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먹고 살 게 없고 또 가뭄에 또 흉년에 이런 상황에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던 이 삿갓 만드는 백정들이죠. 야, 이거 안 되겠다. 뒤집어 엎자! 해서 임꺽정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임꺽정이라고 하면은 소설책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등등등해서 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탐관 이 사또를 잡아라! 이 사또가 얼마나 지금 우리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었으면 이 안에 있는 이 창고 안에 있는 이 쌀들 이거 썩어나가고 있구만 이거 진짜. 이거를 다 우리 불쌍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나눠줘라. 임꺽정은 정말 의적이야 의적. 홍길동과 같아. 라고 하는데 실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단 한 줄도. 임꺽정이 탐관오리의 재산을 뺏어서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 대신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성격이 진짜 포악하고, 그리고 민가, 같은 백성들 민가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죽였다. 대낮에도 사람을 패 죽이고, 임꺽정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기록에 있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불쌍한 백성들 배를 갈라 죽였다. 특히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배신하고 자기를 관아에 고소한 임꺽정이 저기 산에 숨어 있습니다. 요런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복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꺽정이 어디에 출몰을 했다, 이거를 봐도 들어도 고발을 안 해요. 백성들이. 왜? 철저하게 보복을 했거든요. 즉 뭐냐면, 아니 조선 왕조실록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을 다 통틀어 봐도 의적이란 기록은 없어요. 의적이 아니라 그냥 도적이에요. 도적.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임꺽정을 의적으로 알고 있냐? 홍명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6.25 때 월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부수상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각색을 한 거예요. 임꺽정 스토리를 듣고 임꺽정을 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딱 뭐 같으냐면 소설 삼국지 같이. 아이. 요즘 뭐 제가 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삼국지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정사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삼국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삼국지 연의가 있고 삼국지 정사가 있는데, 연의가 무슨 말이냐? 연의 이꼴 소설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관의 장비 이건 다 소설이란 말입니까? 등장인물들은 실존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관중이란 소설가가 원래 있던 정사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도원결이 삼형제. 복숭아 나무 밑에서 우리 삼형제는 태어났을 때는 다 달리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자. 아사! 도원결이 있지 않습니까? 나 민지 까봐. 유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형님 할게. 오케이? 요거 허구예요. 도원결이라는 건 정사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동탁이랑 여포, 의아버지 양 아들, 요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초선이라는 여자가 한 명 등장하잖아요. 중국 4대 미녀 중에 한 명. 초선도 정사에는 없습니다. 허구 인물이에요. 가공 인물. 요 소설 삼국지 같이 홍명희라는 북한으로 월북을 해가지고 김일성 밑에서 이제 부주석까지 한 사람, 이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소설로. 왜? 딱 이게 뭐라고 할까? 양반에게 억압받고 핍박받는 백정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양반을 때려 눕히고, 그 탐관 우리가 뺏어간 뭐 식량이든지 그걸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홍보가 되잖아요. 이게요. 남조선, 이 사회가 이런 사회다. 남조선에도 임꺽정인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각색을 한 겁니다. 요즘은 뭐 임꺽정 소설이 나와 있지만 한때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금서였어요. 왜? 월북 인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임꺽정 영웅이에요. 지금도.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물론 책도 있고. 하여간 이 임꺽정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설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임꺽정은 그냥 도적이었어요. 자기 고발하면 그냥 똑같은 백성인데도 때려 죽였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었어요. 임꺽정은요. 하여간 신출귀몰했던 것은 맞아요.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아주 이 겁없이 한양까지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기록을 보면 청계천까지 와가지고 노략질을 했다. 신출귀몰하는 건 맞는 게 뭐냐면, 당신의 이제 이 조정에서도 한양까지 지금 이 도적대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잡으라고 했겠지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이 포졸들, 관군을 피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눈밭을 걸을 때 신발을 거꾸로 신고 걸었어.
그러면 나는 북쪽으로 도망을 갔지만 신발 방향 보면 남쪽이잖아요. 그래가 그 포졸들은 남쪽으로 가가지고 또 길을 헤매고 이런 식으로 대혼란을 줬다고 합니다. 장금이 같이요. 장금이는 여러분 그 이영애 씨가 나온 대장금도 조선왕조실록에 딱 2줄인가 3줄밖에 없어요. 기록이 장금이가 음식을 만들어서 바쳤다. 끝. 요거 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만들어서 만든 게 시리즈 드라마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 기록에도 임꺽정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고발했던 사람을 때려 죽였다. 요 정도. 한양까지 온 거는 맞아요. 한양까지 왜 왔냐? 목숨 걸고 도적질하면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때는 임꺽정이가 임금님까지 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왕 내가 도적이 된 거 아주 큰 도적이 돼가지고 역사에 남을 것이야. 뭐 지금 이거 명종임금 지 엄마한테 휘둘리고 말이야. 윤원영 여기 휘둘리고 말이야. 내가 저런 허수아비 같은 말도 안 되는 임금 내가 때려 죽이겠어! 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 잡으러 지금 수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명종은 지명수배를 내렸겠죠. 엄청나게 큰 돈 포상금까지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를 잡아라. 근데 현상금이 한 10억 걸렸다. 그러면 잡으시겠습니까? 일단은 한 번 더 돌아보겠죠. 저기 현상수배본 저거 아닌가? 한번 신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큰 포상금이 달려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돈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욕심 때문에 다 신고해요. 청계 삼가 세운상가 근처에서 임꺽정 비슷한 사람 봤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가가지고 잡아왔겠죠. 너도 나도 신고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엉뚱한 사람을 끌고 와요. 그리고 끌고 왔어도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비슷하게 임꺽정 비슷하다고 하면은 넌 지금부터는 임꺽정이야. 따라해봐. 너 이름 뭐라고? 임꺽정! 고문 해가지고 허위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물론 다 이 임꺽정이 아닌 걸로 들통나가지고 처벌을 받아요. 허위 신고죄로. 이렇게 간 크게 한양 청계천까지 왔다 갔다 하던 우리 임꺽정은 1년간의 도주 생활 끝에 황해도에서 잡혀가지고 처형당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임꺽정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황해도에서 잡혔다, 현지에서 죽였다라는 기록만 있고 어떻게 체포가 되고 어떻게 사형됐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홍명희 작가의 의적 임꺽정 등등등에 의해 가지고 이거 참 역사 왜곡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3대 의적에 들어갔죠. 홍길동, 장길산, 그리고 임꺽정.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정사에서는 임꺽정은 의적 아닙니다. 그냥 도적이에요. 심지어는 임꺽정이 어디 들어갔는지 아세요? 노래 그거 있잖아요. 한국을 빛낸 위인 백인. 거기에도 임꺽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빼야 된다니까요. 하여간. 자, 다시 한번 주제를 돌려봅시다. 지금 이 나라는 조선은 문정왕후 여자 주인, 왕이죠. 문정왕후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권력이 누구냐? 물론 그 환관 박한종도 다음 권력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이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것은 난정아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 그리고 윤원형의 첩이죠. 정난정. 이 두 인간이 나라를 거덜냈습니다. 그 영화 그 여인천한가 거기 보면은 이덕화 씨가 윤원형 역할을 하고 그때 한창 유행했잖아요 이거요. 정난정 자기 애첩 부를 때 난정아 이리 와 술 한잔 따라봐라 난정아.
실권자다 보니까 윤원형이요. 당연히 윤원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뇌물을 엄청나게 갖다 줬겠죠. 당시는 그 화폐가 돈이 엽전이 아니라 엽전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 역할을 했던 건 쌀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로 쌀을 갖다 바치니까 이게 너무 곳간에 창고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쌀이 썩어서 갖다 버릴 정도였다라고 해요. 윤원영이 야, 관리를 어떻게 하냐? 쌀 썩잖아 저거. 아이고 너무 많이 지금 쌀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장할 곳이 없습니다요. 대감날이 그래? 뭐 그럼 야 안 썩는 거 뭐 없냐? 안 썩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다음부터 뇌물 갖다 바칠 때 쌀 갖고 오지 말고 놋그릇 갖고 오라고 해요. 놋그릇은 안 썩으니까. 이 놋그릇도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로 점점점 쌓아서 넘쳤다고 할 정도로 뭐라고 할까. 하여간 실권자였어요. 이 윤원형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난정아. 이 정난정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선시대 내내 악녀들 많았어요. 장희빈도 그렇고. 이 투탑을 고르라고 하면은 장희빈과 항상 세트로 나오는 여인이 바로 정난정이란 여인인데, 윤원형, 이 나라의 지금 실권자의 일단 첩으로 시작했어요. 애첩. 아버지는 양반이에요. 양반이었어요. 정난정. 근데 엄마가 관비였어요. 그러니까 관청 소속 노비요. 조선시대는요, 이 자녀의 신분은 아버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따라가는 거거든, 시스템이었어요. 아버지가 뭐 영의정이고 뭐시기고 간에 다 필요 없어. 엄마가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냐, 장영실, 세종대왕 때 그 과학자 장영실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는 중국 원나라 출신이었고 양반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부산 동네 소속 이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영실도 노비가 됩니다. 정난정도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엄마가 관청 소속 노비다 보니까 바로 노비예요.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정난정이 꿈이 뭐였냐? 난 꿈이 있어요. 노비 벗어나는 게 꿈이었어요. 기록은 없지만 정난정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윤원형이 보자마자 샤라라라라라 와우 뿅 가서 첩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또 이 사회생활도 잘했나 봐요. 정난정이 딱 봤을 때 뭐 지금 윤원형이 지금 첩으로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권력의 소스, 권력의 원천은 그렇죠. 문정왕후지 않습니까? 문정왕후에게 접근을 해요.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문정왕후가 원하는 정보를 싹싹싹 흘려줘요. 다시 이제 윤임 때로 돌아가 보면 윤임이 이제 인종이 죽지 않습니까? 인종이 8개월 만에. 인종이 죽자마자 윤임이 그러면 말이야. 다음 왕은 이 문정왕후의 아들이 아니라 경빈박 씨와 내가 손을 잡고 경빈박 씨의 아들인 이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라는 거짓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문정왕후에게 알려요. 마마, 지금 윤임이가 경빈박 씨와 손을 잡고 경빈박 씨의 아들인 복성군을 8개월 만에 죽은 인종 다음 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마. 그래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윤임 날라갔잖아요. 이 모든 정보의 소스는 안타깝게도 정난정이었어요. 딱 보니까 문정왕후가 이쁘잖아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명분들을 다 갖고 오니까 정난정이가 난정아, 네 마마, 너 첩이지만 이 궁에 마음 놓고 너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라. 난정아, 마마 감사합니다 마마. 맞습니다. 첩은요 못 들어와요 궁 안에. 근데 정말 예외적으로 정난정만큼은 문정왕후가 예뻐해가지고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비서같이 활동을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정왕후의 옆에서 비서같이 활동을 해도 첩이잖아요. 조선은 또 유교 사회고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해. 아니 윤원형에게는 김씨 부인이란 정실 부인이 오리지널 부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첩으로 들어왔겠죠. 정난정이. 은근슬쩍 다 무시하는 거 사람들이. 아유 뭐 저 문정왕후께서 뭐 이뻐해 봤자 쟨 첩이야. 뭐 좀 잘 보여가지고 지금 궁 안에 들어가서 궁밥도 뭐 좀 얻어먹고 하는데 걘 첩이라고. 여기에 또 상처받았어. 정난정이. 안 되겠다. 내가 정실 부인이 좀 돼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정실 부인 김씨 있잖아요. 윤원형의 오리지널 부인.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갈 계략을 짜요. 우리 김씨 부인, 우리 언니 날릴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야? 이런, 와, 딱 걸렸어, 너. 알고 보니까 이 김씨 부인 있잖아요. 윤원형의 정실 부인이 예전에 중종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죽은 김안로. 참 추억의 김안로네. 또 나오네요. 김안로의 조카네. 아유, 참 삼촌 잘못 둔 죄다 김씨 부인 해서 요거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기 역적죄인 김안로의 조카가 어떻게 자기야 원영아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날아갈 수도 있어. 이런 정말 싹은 미리미리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조강지처가 좋더라. 김씨 부인을 정실 부인을 날려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어이 자기가 들어갑니다. 와, 그럼 오늘부터 나는 이제 첩 아니고 진짜 본부인 되는 거야? 너무 좋다. 세상은 다 내 거야. 같아요. 쫓겨난 김씨 부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심지어 외딴 집에 가둬놓고요. 정난정이 김씨 부인을 며칠 동안 밥을 안 줘요. 굶겨요. 며칠 동안 굶긴 다음에 정말 한 상 떡 벌어지게 김씨 부인한테 갖다 줍니다. 언니 식사하세요. 한 사흘 굶고 여러분 눈앞에 딱 순댓국 특의 머릿고기에 소주가 딱 한 병 있다. 야 이거 뭐 한 5분 안에 다 클리어져 이거요. 굶은 사람이다 보니까 허겁지겁 먹었겠죠. 먹고 바로 죽어요. 정난정이 독 탔어요. 그 밥에. 야, 와우. 그리고 이건 조선 왕조 실록 정사에 정난정의 기행과 악행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기우제, 비가 안 온다고 가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우제를 한답시고 쌀밥을 많이 해요. 그걸 본 옆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지금 쌀밥은커녕 지금 조밥과 보리밥도 없어가지고 풀뿌리 캐먹고 있는데 기우제를 한답시고 쌀밥을 어마무시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또 옆에 사람들 쫄쫄 굶고 있어요. 줄 알았겠죠? 윤기 잘 흐르는 이 쌀밥을 공덕 쌓는다고 다 강물에 던져요. 물고기 먹으라고. 또 다른 기획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